그 다음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이고? 37번 할 차례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37번 그거 보면 자, 이 문제도 좀 공부를 좀 짙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7번 내용 잘 보세요. 자,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취지는 여러분한테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깎아준다는 게 세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법적 취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거주자의 인적 공제인, 자, 인적 공제, 연 250만 원 공제죠. 등기만 치만 보유기한 관계없이 모든 과세 대상에 공제받는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소득별로 공제받는다 그랬죠. 자산별 공제가 아니고 북건기 한 그룹 소득에서 250만 원, 주식 한 그룹 소득에서 250만 원, 파생상품 한 그룹에서 바로 소득에서 연 250만 원. 그래서 각각이란 말이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북건기는 한 그룹이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요거는 한 그룹 소득에서 연 250만 원.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봅니다. 옳은 건데요. 1번은, 37번은 요번에 꼭 정리를 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되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못 하죠. 원칙적으로. 한다해서 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미등기 하면은 우리 양도세 가세 표준의 70% 중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라든지 비과세라든지 면제, 감면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세금만 듬뿍 내고 말아야 돼요. 1세대 1주택을 하더라도 이런 취득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으면은 양도세에서는 70% 중과세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로속에 잘 보세요. 법령이 정한 것은 제외한다 이랬죠. 법령이 정한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우리 장법 상무라 그래서 애안왔던 게 있어. 장기 할부 취득에 의해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은 또 법률에 의해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요약제 보면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가 1세대 1주택 이 건축 볼세를 1세대 1주택은 등기치고 팔아모야 비과세를 받죠. 그러나 등기를 하고 싶어 등기를 못하는 1세대 1주택 이런 처참한 집 같은 거 이런 거는 등기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서 여러분이 취득 등기를 안 하고 공익사업자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은 등기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 종료가 되기 전에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안 됩니다. 구획 정리가 딱 돼야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구획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 도중에 팔아먹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자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비지 같은 거 이런 거 이러면 등기 안 치고 팔아먹어도 등기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걸 말하고요. 이런 거는 등기 안 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등기 자산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야 맞죠. 한다 해서 틀렸어요. 자, 방금 설명한 도시개발 사업 종료가 되지 않아서 이 말은 벌써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구획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방금 설명했던 이 재산은 등기하지 아니해도 등기 자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등기로 인정받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기된 사업용 토지 보유 기간이 3년 3개월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등기하라. 3년 이상 보유하라. 토지, 건물,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 해야 맞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수 있고요. 기본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미래를 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올 18년도 3월 30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기하면은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18년도 4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이 되면은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입니다. 그 도중에 팔아먹으면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수 있고요. 기본공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에 해당, 부당행위. 여러분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의 5% 이상이나 그 차익이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에 들어가고, 부당행위는 특히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연대납세무가 있다, 이런 걸 강조했죠. 자, 그럼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당연히 하죠. 당연히. 이거는 부당행위일 뿐이지 계산상 문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세금 포탈의 부당행위일 뿐이지, 단지 여러분이 계산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는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부당행위는 양도차익을 2월 가세와 똑같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증자가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는 등기만 치면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다 해야 맞아요. 그래서 37번 지문, 이번에 가서 여러분이 그 중에는 꼭 한 문제는 나옵니다. 5개 중에 하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8번에 가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틀린 건데, 자, 여러분이 1번에 대해서는 그래서 뭘 설명하나 잘 봅시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입니다.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를 묻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스톡 개념이죠. 자, 국내에 1주택, 고가주택은 과세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부수 토지를 2년 이상 보유, 또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서울 등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2년을 분명히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죠. 그래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른바 비과세한다 하는 것이 부과하지 않는다나 비과세한다나 마찬가지죠. 네. 맞아, 틀려. 맞죠? 자,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여.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이 초라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하는 이런 집에 대해서는 뭐 지붕이 이상하거나 벽이 이상하거나 하여튼 건물 구조가 이상하고, 그렇죠? 그런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불상해서 등기로 보아줍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가 불가능하여 양도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죠. 불상하여. 쉽게 말해서 불상해서. 집이 이상하니까 등기가 건축 허가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30세 이상. 이 사람은 분명히 배우자가 없어도 쫓아내도 됩니다. 왜? 세대 구성의 멤버가 됩니다.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우자와 이혼, 사망한 사유로 사유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입니다. 그런데 30세 이상이 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망이 되거나 또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단독적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을 규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같은 날에 집을 2채를 한꺼번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2채가 있다가 한 채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걸 선택하면 됩니까? 이건 세무서장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신고납부 조세이기 때문에 권리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거주자는 여러분이
그러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는 걸 비과세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왜? 양도 차익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 선택은, 비과세 선택은 서장이 있는 게 아니고 거주자, 여러분에게 비과세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에 집을 두 채 팔았을 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 면적이 주거의 면적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주거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맞죠? 네, 이때는 주택만 주택이고 주거 외는 상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주택으로 보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어느 게 틀렸나요? 2번. 예, 이거는 등기 의제되는 미등기했지만은 등기 안 했지만 등기로 보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건축 허가를 받고 1세대 1주택자가 등기 안 치고 팔아먹으면 그건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가 안 나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판잣집이기 때문에. 10도 이상한 판잣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은 불쌍해서 막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먹으면 비과세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다음에 집 지을 때 막 정 돈이 없으면 이래갖고 살다가 그냥 팔아먹고 또 다른 데가 살고 또 산에 가서 지어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유도해도 됩니다. 뭐 요즘 TV에 보면 뭐가 있노? 뭐 자연인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집 이상하게 하나 지어가지고 그냥 살다가 비과세 받고. 그런데 또 그런 집은 살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39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특히 환지 처분하면 항상 부수 효과가 지목 변경, 지분 변경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보루지 충당. 보루지 충당이란 말은 여기서 공사 비용적으로 땅을 끊어주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는 양도라 보지 않는다. 환지 처분, 보루지 충당. 요점 정리해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령이 정한, 대통령령이 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여러분 이제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봐서. 그 밖에 일반주택은 여러분이 사는 집, 거주하는 집을 말합니다. 자, 이런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일반주택을 팝니까? 임대주택을 팝니까? 일반주택. 일반주택이라는 건 여러분 거주하는 집이에요. 임대사업자의 거주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 집이 지금 총 5채 있지. 한 채는 내가 살고 네 채는 임대를 한 거야. 이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이 집 일반주택 사업자 등록일로부터다 이거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이 집을 2년 이상 거주하고 팔아먹으면 이 집은 없는 거로 보는 거야.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나 없나? 있지?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거주하는 사업자의 거주하는 집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글자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국내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토지와 주식입니다.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합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양도 차손하고 부동산 권리 양도 차익은 서로 합산이 돼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은 각각 독립적 소득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산을 할 수가 없다. 이 실제 전문용어는 통산이란 말을 쓰는데 통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틀리네요. 합산하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자, 거주자의 양도 부동산 기타 자산과 주식 등으로 구분하여 맞죠? 그러니까 주식 등이란 말은 하나 더 있습니다. 파생상품. 그러니까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은 한 그룹 소득입니다. 주식 한 그룹 소득, 파생상품 한 그룹 소득. 그래서 각각 소득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그 세 가지로 분류한 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공유재산은 각각 지가 낸다 이 말입니다. 맞죠? 지 지분에 대해서 자기 거 자기가 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40번에 가서 국내 소재한 자산의 양도세에 대한 설명인데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는 미등기 아닙니까? 미등기 건물 양도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얼마나 중과세 합니까? 70% 중과세가 됩니다. 자, 양도 그러니까 그게 옳으면 틀린 개념이 되고 과세 대상이다 해야 맞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양도하는 경우 줄자 끝에 한마디로 줄이면 일괄취득, 일괄양도라. 일괄취득, 일괄양도. 그렇게 하면은 이를 각각 여러분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되 이게 원칙이죠. 기장하고 만일에 구분할 수 불분명하면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은 바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 안분한다 하는 것인데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가액 기준이죠.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건물이 하나 있고 땅이 있어요. 이게 시가 표준 공시 가격이고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이게 3억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2억으로 치고 이 건물은 사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왜? 가세 물건을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지만 민법에서도 토지는 토지고 건물은 개별적으로 보지 같은 걸로 보지 않잖아요. 네.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얼마 주고 샀느냐 하니까 한꺼번에 사면 일괄취득이에요. 또 일괄양도 한꺼번에 팔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가격 구분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럼 모르겠어.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얼마짜리 모르겠다 이게. 일괄 한꺼번에 사다 보니까. 그러면 취득가 결정할 때 폼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시가 합계를 내는 거야. 기준시가. 그럼 이게 5억 아이가. 5억 합계 내고 자, 이 건물 부분이 얼마냐니까 건물 부분이 2억이라. 이게 또 지방시에서는 시가 표준 비율이지만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비율이 돼. 내나 같은 말이죠. 글자만 다르죠. 그래서 이게 기준시가 비율이 5분의 2, 0.4, 40%입니다. 그러면 건물값 취득하니까 이게 얼마 나옵니까? 4억이 되죠. 이게 건물 가격이다 이 말이고요. 건물 취득가. 또 양도 같으면 양도가.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바로 그냥 6억 바로 튀어나오지. 둘이 갈라먹으니까 토지 취득가. 또 양도 같으면 양도가. 이렇게 판단을. 일괄 취득, 일괄 양도에서. 알겠어요? 양도 시점으로 기준하면 양도가고 취득 시점으로 기준을 계산하면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소득 납부세액에 여러분이 100분의 20의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부가세가 아니고 독립세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부과하고요. 또 지방세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지요. 민법상 여러분이 그 점유 시효 취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써 취득을 하고 그 효과는 점유 개시일부터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법은 바로 시효 취득을 하게 되면 점유 개시일 20년 전에 잡았던 시점 그 점유한 시점이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효 완성이 된 날은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고 우리 국세 소득세에서는 이거는 당초 점유 개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부동산 권리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당연히 부과해야죠. 부과할 수 없는 게 부과합니다. 예정 신고 안 하면 여러분이 가산세 부과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풀어줬고 이제 8회 때부터는 포인트만 탁탁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시간 안에 풀겠네. 자, 여러분이 틀린 거, 옳은 것만 답을 체크해. 25번을 한번 봅니다. 몇 회? 몇 회? 8회. 8회 25번 찾으세요. 25번.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봤어요? 안 봤죠? 모의고사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모의고사 다음에 한번 칠 겁니다. 언제 칠 줄은 그건 이제 학원에서 할 거고 하여튼 비상으로 내가 한번 치라겠습니다. 비상으로.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맨날 흉내만 내나 독서실에 가서 잠만 자 이런 걸 검토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눈을 가만히 보면 공부는 좀 하는데 이 방법이 좀 서툴어. 아시겠어요? 방법. 자, 그 8페이지 그 25번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기본법. 여러분이 조세 총칙이라는 것은 다 이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건 읽지 말고 내용만 보세요. 조세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 자, 그러면 1번은 여러분이 조세 징수권을 설명합니다. 조세 징수권. 징수가 뭡니까? 거두는 권리죠. 그래서 조세 징수권 설명인데 자, 여러분이 원칙은 5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징수권은 5년이 지난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시효 소멸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지방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5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조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런데 국세는요. 그 보다시피 5억이 이상의 그 세금이 있을 때는 이거는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만 10억 전제가 있고요. 지방세는 뭐 5억이든 10억이든 무조건 5년이 지나서는 행사할 수 없다. 국세는 단 국세는 그 금액이 5억이 넘으면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서는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2번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이냐 바로 부과 취소입니다. 즉 납세 의무 소멸 사유인데 부과 취소가 되면은 납세 의무는 당연히 소멸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판결에 의해서 양도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부과 취소 사유가 되죠. 양도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했던 것은 취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납세 의무가 소멸되고. 자,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본래 세금을 깎아줄 때는 절대 가산세는 깎아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가산세는 벌칙금 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도 보다시피 30일 안에 우리가 추징 대상이 되거나 부과 대상이 되면 가산세는 또 공제 대상도 아니죠. 빼물 수도 없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보면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한 후 신고제도인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죠. 이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 다 있는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중가상금에 대해서 특히 재산세, 종부세에서 중가상금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가상금은 부과할 수 있으나 일반 가상금이 체납세액의 3%죠. 중가상금은 매년 경과 때마다 1.2%씩 적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60개월은 초과할 수 없이 적용하는 게 중과상금인데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 중과상금이 붙고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일 때 중과상금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나요? 예, 중과상금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래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답은 어느 게 되겠습니까?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 적용합니다. 이거 세법 개정된 거니까 주의하세요. 이 제도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여러분이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고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한다 했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깎아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26번에 봐서는 여러분이 가서 보면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면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집 살려면 그냥 사세요. 그냥 사고 혹시 여러분이 새로 짓고 싶으면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방식이 좋습니다. 근데 집부터 지어놓고 땅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여러분 집을 지어가지고 집부터 지어놓고 그 땅은 여러분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이 사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택은 어차피 주택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런데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으면 그 땅을 여러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그럼 이 땅은 새로운 땅으로 보기 때문에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토지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적용하는데요? 4%. 유상사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면 주택을 신축, 증축한 후에 바로 건축물 소유자,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좀 더 가족 구성원들이죠. 해당 주택의 부수 토지를 취득하는 그러니까 집부터 지어놓고 땅을 사면은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6구초 1, 2, 3%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저번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는다 해야 맞지 적용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7번에 가서 옳은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해서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비용으로 한다 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인이나 판결문은 장부상 공사 비용을 가표로 합니다.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 시가 표준 증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인이 지목 변경 후에 장부상 입증이 되면 그 입증된 비용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 시가 표준 증가분 이른바 변경 후와 변경 전의 차익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이 되는데 이건 틀린 거죠. 자, 건축물 개수, 면적, 이어서 개수가 중요한 건 면적 증가가 포인트입니다. 면적 증가가 되면 원시 취득으로 와서 2.8% 적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면적이 아니고 그 증가된 면적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전체 면적이 아니고 뭐라고? 증가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요래 1층에 있었는데 2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증가된 부분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도. 그렇죠? 그럼 이 증가된 부분은 증축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증축적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2.8%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건 일반 건물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납세 의무자가 가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 신고를 했죠. 취득 신고를 하고 팔아먹는 거야 중과산세를 적용을 하면 안 되죠.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 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동그라미 대수선 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취득가액의 90% 초과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90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여러분이 거기서 보다시피 증명된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액을 가표로 한다. 내나 이 4번은 36번의 5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틀렸다? 일단 비율이 틀렸죠. 80%가 아니고 9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3층 건물이라 임대가 너무 잘 나가죠. 그럼 여러분 2층을 올려서 5층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2층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요걸 지어주는데 회사를 시켜갖고 지어야 되거든요. 이 목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만일에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1억으로 가정하면 이게 실제 들어간 가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100% 다 신고할 필요 없이 90% 넘게만 신고하면은 막 가표로 인정해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했거나 정축을 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90% 이상 초과해서 신고해라. 초과해서 신고하면 그러면 1억에 뭐 9,100만 원 정도 요렇게 신고하면 이 신고를 안 해도 이걸 하면 세금도 절세가 되고 여러분이 가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걸 잘 써야 현장에 가서 절세가 됩니다. 절세. 이게 단위가 건물 뭐 1억짜리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손만 대면 4, 5억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절세가 되는 아주 여러분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90%가 넘어야 가표가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그 보면은 28번에 가서는 여러분이 가밀 억제권역의 설립, 전입, 지점 설치 여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이거는 표준세를 3배에서 4%라는 거는 바로 이름이 중과 기준세를 2배를 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뺀다 더한다 이거 꼭 외워가라 하겠지. 설치, 전입 이게 나오면 항상 뺀다 이것만 외워가라 말이야. 뺀다 뺀다 설치, 전입 이것만 나오면 여러분이 설립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뺀다는 것만 알고 들어가세요. 이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거 5번을 보세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법인의 사원에 대해서 사원이 내는 종업은 아이가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자, 줄 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거용 부동산 줄 거예요. 이게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이건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해요. 자, 이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이거 중과세 하면 안 되겠지? 왜? 불쌍해서. 그렇잖아. 요즘 85제곱미터 사는 것도 불쌍한 판인데 60제곱미터 이하하면 몇 평이고? 이 계산 잘해야 중개사 돈 번다. 60제곱미터 가면 18평이지. 18평 이하. 불쌍해서 중과세 안 해. 알겠죠? 나머지는 그 설명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자, 29번에 가서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경우. 자, 그 정축하면 원시취득이제 그 세율 적으면서 외워야 됩니다. 1번에 원시취득. 포인트가 원시취득은 2.8%. 전부는 28이죠. 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 취득하면 2.3%. 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영업용 건축물을 분양은 유상이제. 자, 이거 유상사 4%. 매매한 논, 밭, 가소, 농지제 3%. 전부는 30. 자, 비영리법인의 정려는 2.8%지만은 일반 영리법인의 정려는 원칙 그대로 정사무 3.5%. 자,
적었으니까 제일 낮은 거는 몇 프로고? 공유물, 합유물, 초유물 2.3% 이거지? 봐라. 그래서 내가 기초를 잡을 때 유상사 제일 높은 것부터 제일 낮은 거로 갔단 말이야. 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미 유상사 4%제, 그 다음 정사모 3.5%제, 농시, 유상치 등 3%제, 비상원 2.8%제, 상속, 농지, 공유물 분할, 총유물, 합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 이거 2.3%지. 그게 끝이란 말이야. 정사모, 유상사, 비상원 2.8, 상농, 공합유 이거 전부 2.3%. 자, 그럼 답이 몇 번 되노? 2번이 되죠. 그리고 농지 중에 취득세가 제일 높은 거래 행위는 뭡니까? 정려. 정려에 한 농지 취득은 3.5%입니다. 매매보다 더 높죠. 매매는 3%인데 정려로 받은 농지는 3.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요번에 등록면세는 한 문제가 기출이 될 겁니다.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종부세가 2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세는 한 문제 정도 예측이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설명으로 옳지 틀린 것, 이 말이 뭐 이상하나? 옳지는 꺼보세요. 틀린 거 하면 되겠네. 뭐 왜 이래? 옳지 않는 거 하든가, 뭐 그러니까 옳지는 빼버리고 설명으로 틀린 거.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거는 뭐가 틀리냐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자, 여기서 보존 등기가 나오죠. 무슨 등기?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에 대한 등기입니까? 승계 취득에 대한 등기 행위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 정도는 구분이 되지.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지. 보존 등기가 원시 취득 아이가. 자, 원시 취득은 여러분 애왔던 거, 취득세 애한 거, 비상원, 원시 취득 2.8 아이가. 그래서 2% 빼보라고. 2.8에서 2% 빼보면 0.8이지. 천분의 8이야. 그래서 세율이 천분의 8을 세율을 적용한다. 이래야 맞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강의할 때 등록면허세 부동산에서 세율이 나오걸랑 취득세 애한 거에서 표준세율 아까 우리 4%, 3.5%, 2.8%, 2.3% 이래 애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2% 빼부라고. 빼면 등록면허세 세율이 그냥 나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에 토지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이 지문도 요번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자. 여러분 땅이나 여러분 건물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 창고용 토지 보세 창고, 비과세 창고가 보세 창고죠. 비관세 창고용. 자, 물류시설용 토지. 자, 이런 거는 전부 포인트가 뭐냐? 공지 상태나 그 다음에 시설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 활용에 되는 토지. 전부 사업용 토지네. 한마디로 줄이면 전부 사업용 토지 아닙니까? 이 사업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다. 맞죠? 이런 토지는 종부세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나 합산할 때 주의하는 거 세금 없는 땅, 비과세 토지라든지 감면, 경감 이런 세금 없는 토지는 합산해서 제외한다. 세 번째, 이거는 종부세가 아니고 재산세 별도 합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념 2번. 그 다음 3번은 여러분이 그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네. 3번은. 자, 과세 기준은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따로 과세하고 분리과세 따로 계산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제외하더라도 또 제외되는 게 뭐냐? 세금 없는 토지. 비과세
면제, 감면, 경감되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이런 거는 별도 합산에도 제외하고 종합 합산의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포함하지 마라 이 말이죠. 계산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4번은 뭐냐? 분리과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분리과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 줄 거예요. 반, 논, 가수원, 목장, 그 다음 임양, 공장 이런 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합산 대상이 아니고 개별 대상이다. 그래서 이걸 개별이라는 거는 토지별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전부 묶어가지고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말이죠. 다 맞지? 그럼 빨리 5번 찍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왜 틀리느냐?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공유재산은 지분과 관계없이 공유권자, 즉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죠. 자, 다른 잔소리 들어가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시험처럼 잘 보세요. 공유재산으로서 지분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분 표시가 안 됐으면 균등한 거로 봅니다. 민법처럼. 알겠어요? 민법에도 균등한 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집을 갖다 집을 공유등기, 공동명의등기를 딱 해놓으면 지분 표시를 안 해놨어. 그러면 부부지간에는 5대5 소유권을 가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분 표시가 안 되더라도 재산세 납세 의무는 있는 거예요. 왜? 균등한 거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보고 32번에 가서 지금 보면 이것도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4번 바로 분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4번 분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가면은 32번에 2번을 한번 보시면 뭐가 틀리냐 하니까 분납은 500만 원 초과지만은 물납으로 하는 거는 1000만 원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가격 기준이 있고 물납은 오직 1000만 원이 초과될 때 여러분이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게 물납제도입니다. 분납은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2개월 안에 분할 납부. 이게 작년 45일에서 올 2개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2번을 한번 보세요. 물납 신청을 하였으나 그 물납 부동산에 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해야 맞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물납을 여러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할 때는 매각이 잘 되는 부동산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3자한테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다른 물건이 설정된 그런 걸 내놓으면 X 당합니다. 그래서 X 당하면 그만 물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잘 팔리는 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부터 잘 팔리는 걸 제출해라. X 당하걸랑 나중에 잘 팔리는 걸 새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냐니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며칠 안에? 10일 안에.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작년에 이 문제 맞췄죠.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다 풀었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앞서가는 문제지 뒤에 나오고 나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타가 좀 있어 그렇지 문제는 지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분 봅니다. 주택재산세에 대한 설명에 틀린 건데 당해연도 주택재산세 납기는 그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에?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했어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했으니까 틀린 거죠. 2분의 1 그러니까 50만 원이 나오면 25만 원은 7월에 내고 25만 원은 9월에 내라 이 말이야. 16일부터 말일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틀리고 그 다음 3번도 오타가 났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일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 주거 외의 용도로가 아니고 주거 외의는 지어버리세요. 외의. 그럼 그럼 뭐 어떻게 되노? 지어버리니까 주거 용도로 이렇게 바뀌지. 예, 그래야 지문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것도 오타네요. 외의. 두 개 글자는 외의는 지어버리라. 그래야 맞는 설명이 됩니다. 예, 나머지 다 맞는 설명이에요. 특히 4번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문. 그 누차 설명 행기고. 그 다음 34번에 가면은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거는 지금 4번을 한번 보세요. 별장은 재산세만 4% 때릴 뿐이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4% 고유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별장은 재산세 4% 크게 얻어맞고 그 대신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래야 맞죠. 포함한 데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에 가서 한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하죠. 자, 임대사업자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 설명인데 계속 임대사업자 지금 집중 강타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틀린 것. 자, 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바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맞나 안 맞나? 여러분 그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이 뭐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세지 월세. 그죠? 근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이 있나요? 예, 그건 나중에 일정 가격 기준이 초과될 때는 가능하지, 간주임대로서 가능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전세는 임대사업소득세가 없습니다. 왜? 월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쭉 맞고, 그러면 4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미등기한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까 분명히 말했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지. 등기한 물건이다.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미등기 물건을 임대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당연히 사업자의 소득세로 부과한다 했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쓰는 기라. 그 다음 36번은 여러분이 그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보면 아주 깊숙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봐요. 지금 도시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할 거는 없고 논이 뭐 저 시골 가서 농사나 짓자 해서 기농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냐니까 부모한테 상속을 받았거나 또 이농인이란 말은 농사 짓다 이사가 나간 집입니다. 이런 농사 짓다 이사 나간 집 이런 집을 구입해서 도시 집 한 채하고 이래가지고 졸지에 농촌의 집 한 채, 도시의 집 한 채에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도시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집은 비과세 구비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다 갖췄다고 보고 지금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기농주택을 좀 생각을 해보면 도시에 현재 여러분 집이 하나 있죠? 하나 있고 그 다음 시골에다 집을 하나 샀어요. 아시겠습니까? 사고 그런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이때 도시집을 팔고 가야 비과세를 받지 농촌집을 팔면 과세합니다. 2주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집을 팔고 농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최소한 3년 이상은 그쪽에서 살다가 못 살겠으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요. 3년 안에 돌아와 버리면 도시에서 비과세 받던 양도세 다시 추징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농할 때는 놀아도 3년을 지내서 돌아와야 됩니다. 3년 안에 다시 돌아오면 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받아 다시 계약내놔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다시 내놔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들어. 요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도시는 편리성이 있고 농촌은 자연성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화성에서 왔는지 뭐 금성에서 왔는지 서로 다르죠, 구조가. 그래서 여성들은 편한 데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가만히 보면 또 낭만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용한 데서 좀 살고 싶다. 사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도시에 이제 살다가 부부가 부인은 도시에 살고 그대로 놔놓고 그다음 그 남편은 시골에 가서 귀농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부는 계속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1세대 구성원이 될까요? 각각의 세대 구성원이 될까요? 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하는데 방법이 떨어졌다. 부부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부부는 아무리 30년, 50년 떨어져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 사망이 없는 한은 부부는 1세대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부가 이혼 사망이 없는 한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그건 부부라. 1세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귀농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귀농할 때는 여러분이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집만 띠륵 사갖고 귀농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사고 들어가야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부터 먼저 사고 농지를 사는 1년 안에 사야 되는 이런 형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들어보세요. 귀농을 하고 도시 집은 그만 나중에 늙어 죽을 때 팔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귀농을 하면은 귀농한 날로부터 그 귀농주택 취득을 했죠. 그 취득한 날로부터 도시 집은 5년 안에 몇 년 안에? 5년 안에 도시 집을 팔아야 이 집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5년 후에 팔면 또 2주택에 걸려서 과세합니까? 예,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것이 한 3년 됐는데 여러분이 귀농할 때는 일반 주택을 5년 안에 팔아라.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더라도 이렇게 살더라도 헛되든 별거를 하죠. 별거 하세요. 해도 됩니다. 세법상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 하고 그렇게 살다가 도시집을 팔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귀농이 되면 5년 안에 팔아야죠. 예. 귀농 없이 그냥 농어촌 주택이 있고 또 일반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농을 할 때는 반드시 일반 주택 5년 안에 팔아. 그리고 귀농하기 싫고 그냥 이제 시골에 집이 한 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또 별거 할 수도 있지. 예, 부모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 그리고 자기 현재 사는 집이 있지. 그렇게 떨어져 살더라도 이런 거는 부부는 떨어져 살더라도 1세대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말이죠. 뭐. 가깝거나 떨어져 살아도 1세대라고. 그럼 1세대 2주택까지. 근데 단 귀농해서 새로 이제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들어가잖아. 그럼 집을 하나 사야지.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들어가는 게 귀농이죠. 농사지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귀농할 때는 요게 새로 신설됐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귀농할 때만 그렇고 또 이제 부모 집을 갖고 있고 내 집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죠. 농촌에 있는 집이. 또 이사 나간 집을 사가지고 또 1세대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는데 단 귀농할 때 집을 사서 들어갈 때는 바로 농촌에 집 사고 그 산 날로부터 이 도시집은 5년 안에 양도를 해야 도시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자, 그러면 비과세 받았잖아. 그럼 기농해서 거기서 내가 최소한 3년 이상은 농사를 짓다가 뭐 다시 도시로 돌아오던가 해야지. 3년 안에 기농을 다시 도시로 돌아와 버리면 비과세 받던 양도세는 다시 내놔야 된다 이 말이야. 전체 구조 알았죠? 자, 그걸 알고 여러분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동그라미 쳐. 어떤 농어촌 주택을 말하느냐? 상속주택, 그 다음 이농주택, 기농주택. 이걸 다 한마디로 농어촌 주택. 농촌에 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이라. 자,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자,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은 살아있는 분이가 돌아가신 분이가? 돌아가신 분이지. 상속인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상속받는 자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지. 상속하는 자. 자, 또는 상속 이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주택은 여러분이 상속주택도 5년 이상 거주를 한 집이고 이농주택도 5년 이상을 거주한 집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양도로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1세대 1주택 특례 이것 주의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시험 치러 가서 이번에 특례 적용 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가서 신고하면 안 되죠. 이게 기농주택이다. 또 상속받은 주택이다. 이농인이 나간 집이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사실 증명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비과세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치러 가서 이런 자료 제출 설명이 나오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나오네 바로 세 번째. 요거 잘 봐라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농할 때 주택만 설명하는 거고 전체 구조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이농의 농어촌주택, 기농주택 이 세 가지를 다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종합적으로 이 말이야. 자, 근데 요거는 기농할 때만 쓰는 거야. 기농일로부터 3년 이상 여러분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 기간 동안에 기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일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했나 본다 했나? 본다 하면 비과세 주택이다 이 말이고 보지 않는다는 말은 과세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맞나 틀리나 그럼? 맞지? 1세대 1주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과세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하면 뭐라고 설명해? 비과세 주택이다 이 말이니까 맞는 설명이지. 자, 5번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설명했지. 부부는 떨어져 살아도 부부라. 1세대 구성원이라. 그런데 이제 이혼 사망일 되면 각각의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지. 부부는 떨어져 살아도 그런 게 있죠. 이 팔자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또 좋은 사람은 한 사람은 영원히 외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1세대 구성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야 됩니다.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